정말 토트넘의 시즌 초반 판도를 결정할 수 있는 분수령 경기에서 멋진 모습을 보이며 2대2 무승부를 기록하였습니다. 경기 초반 밀리는 양상도 보였다가 자책골, PK골 등으로 무너질 수도 있었지만 견디며 결국 따라붙는 저력의 모습을 보인 토트넘입니다. 아르테타 감독 체제의 아스날을 단 한 번도 이긴 적이 없고 비긴 적도 없었던 토트넘이 원정 경기에서 소중한 승점 1점을 가져오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오늘 경기 후 현지 팬들은 우리가 아스널 원정에서도 우리 플레이를 한 것이 고무적이야. 메디슨과 소니를 왜 뺀 거지? 이길 수도 있었다고. 우리의 후반전이 훨씬 좋았어. 메디슨은 드리블이 너무 길고 패스 타이밍이 아쉽기도 했는데 열심히 뛰더니 결국 해냈어. 소니의 결정력이 정말 환상적이야. 그는 정말 우리 팀 최고의 9번이라고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축구 통계 사이트 풋몹에 따르면 이날 손흥민은 슈팅 정확도 100%, 패스 성공률 93%, 기회 창출 2회, 볼 뺏김 0회, 지상 볼 경합 성공 50%를 기록했습니다. 평점은 양팀 통틀어 가장 높은 8.8점을 받았습니다. 더불어 멀티골 손흥민은 이날 유럽 무대 개인 통산 199골을 달성, 200호 골까지 딱 1골을 남겨놨습니다. 또 이날 2골을 내리 뽑아내면서 손흥민은 2015년 토트넘으로 이적한 이래 토트넘 유니폼을 입고 모든 대회 통틀어 150골 달성에 성공했습니다. 자신의 PL 득점 기록도 늘렸는데요. 앞서 PL에서만 100호 골 이상을 달성하며 역대 최다 득점자 상위권에 랭크됐던 손흥민은 아스널전에서 2골을 추가해 폴 스콜스를 제쳤습니다. 이제 손흥민의 PL 역대 득점 순위는 28위입니다. 진짜 토트넘에서 기록이란 기록은 다 써내려가고 있는 손흥민인데요. 아시아 최초 득점왕부터 새 홈구장 첫 골 등 기록이 셀 수 없을 정도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기록을 세웠습니다. 진기한 기록을 세웠는데요. 토트넘 역사상 에미레이트 스타디움 원정에서 멀티골을 터뜨린 선수는 손흥민이 유일합니다. 축구 통계 매체 스코카는 손흥민은 토트넘 역사상 에미레이트 스타디움에서 열린 북런던 더비에서 2골을 넣은 유일한 선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스널의 전구장인 하이버리 시절로 범위를 넓히면 과거 존 핸드리가 멀티골을 기록한 전례가 있긴 합니다. 아스널 킬러로 자리 잡은 손흥민입니다. 손흥민은 아스널을 상대로 7골 2도움을 기록하며 북런던 더비에서 위협적인 존재가 됐습니다. 여기에 손흥민 선수의 경기 후 인터뷰가 공개되며 화제인데요. 우리의 일은 팬분들을 기쁘게,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했으나 승점 3점을 가져오지 못해 아쉬움이 남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했으나 승점 3점을 가져오지 못해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최선을 다했고 이곳은 정말 어려운 곳입니다. 어린 선수들과 함께 우리의 팀 철학대로 우리의 플레이를 했기에 만족스럽습니다. 저는 아직도 승점 3점이 아른거립니다. 약간 아쉽고 실망스럽지만 더 나아가야 합니다. 다음 주말 또 큰 경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잘 준비해야 합니다. 토트넘의 캡틴 손흥민 선수의 경기 후 인터뷰가 공개되었습니다. 현지 팬들 반응 역시 난리가 났는데요. 아르테타 감독 이후 단 한 번도 이긴 적 없이 항상 패배했습니다. 단 한 번도 비긴 적도 없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에서 손흥민 캡틴 체제에서 처음으로 비겼으며 최대 라이벌 원정 경기에서 다이나믹한 박진감 넘쳐는 경기를 펼쳐 보였습니다. 이길 수도 있는 경기였으나 손흥민과 메디슨의 컨디션이 100%가 아니라 다소 이른 시간에 교체하기도 했습니다. 현지 팬 커뮤니티 스퍼스웹은 손흥민 인터뷰에 대해 역시 소니야. 팀 정신이 환상적이다. 우리는 만족하고 있었는데 소니는 아쉽대. 저게 리더야. 저게 스퍼스의 리더라고. 소니는 이미 몇 년 전부터 리더가 되었어야 했어. 이제야 제대로 모든 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 우리는 정말 잘했고 어린 선수들이 경험이 없어 경고를 많이 받았으나 소니가 잘 이끌었다고 생각해. 소니의 결정력이 정말 좋았어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다양한 질문을 받았는데요. 가장 먼저 케인의 이탈과 골 부재에 대해 많은 이야기가 나왔는데 팀 전체와 소니의 득점력이 돌아온 것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냐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손흥민 선수는 리더로서 그리고 선수로서 뛰어난 활약을 펼쳤습니다. 우리는 그를 9번 포지션에 배치했고 그는 정말 열심히 뛰고 있어 만족합니다.
소니는 팀 우선주의가 너무 강해서 정말 놀라울 정도입니다. 소니와 메디슨은 골뿐만 아니라 활동량과 프로 정신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다른 수준이었습니다. 메디슨은 팀을 위해 무엇이 최선인지 먼저 생각하며 그 포지션에 투입되면 마무리를 잘합니다. 메디슨의 어시스트가 뛰어났고 소니가 마무리를 잘 해줬다고 생각합니다. 메디슨은 우리가 하는 일에 정말 전념하고 있기 때문에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팀 분위기는 메디슨, 로메로, 그리고 비수마 같은 선수들이 경기장에서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팀을 위해 헌신하고 있고 이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결과까지 얻어가고 있어 정말 대단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라고 발언했습니다. 이어 소니와 메디슨의 관계도 소니와 케인과 같은 관계 형성이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도 나왔는데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상황에 따라 다르죠. 좋은 선수가 있다면 서로 이해가 잘 될 거예요. 소니와 메디슨은 경기를 보는 방식이 때때로 같은 파장이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다행스러운 점은 올해 많은 골을 넣었고 골이 상당히 고르게 퍼졌다는 점이에요. 소니가 여러 골을 넣은 경기가 몇 차례 있지만 오늘도 다른 지역에서도 골 위협을 만들었어요. 브레넌에게 완벽한 찬스를 준 장면처럼요. 브레넌 존슨이 골을 넣지 못한 것은 정말 운이 나빴어요. 아스널 골키퍼 라야의 선방이 워낙에 뛰어났기 때문이었어요. 우리는 이렇게 계속해서 상대를 위협해야 해요. 우리는 한두 명의 선수에게만 의존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어 기자는 우도지, 비수마, 사르, 로메로가 옐로카드를 받으면서 어린 선수들이 보여준 성숙함에 만족하느냐는 질문도 나왔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우리가 원하는 팀이 되고자 하는 진정한 의지와 열망, 그리고 훈련과 팀 정신에 대한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정말 젊은 선수들이 경기장에 나섰습니다. 첫 더비인 비카리오, 우도지, 판더벤, 사르, 존슨 모두 20대 초반이고 포로, 클루셉스키도 겨우 23세라서 젊은 팀이었지만 경험 많은 선수들이 있어서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로메로는 탁월했고 비수마는 올 한 해 동안 훌륭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10월 1일 홈으로 리버풀을 초대하는데요.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는 토트넘과 상승세 속 리버풀과의 빅매치에 팬들의 관심은 더욱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다시금 손흥민 선수의 만점 활약을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여기에 토트넘을 완전 새로운 팀으로 변화시킨 포스테코글루 감독과 손흥민이 집중 조명받고 있는데요. 영국 디 애슬레틱은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 취임 100일을 맞아 특집 기사를 보도하였는데요. 포스테코글루가 토트넘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에 대해 상세히 보도하며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손흥민 선수도 등장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부임 이후 변화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언급했습니다. 구단이 나를 선임한 배경이 변화를 원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구단을 변화시킬 준비가 되어 있다라며 변화를 예고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구단의 하나하나를 변화시켰는데요. 네임밸류가 있었어도 현재 기량이 하락하고 팀 전력과 전술에 부합되지 않으면 과감하게 제외했습니다. 대표적인 선수들이 바로 작년 주장단이었던 호이비에르, 요리스, 다이어입니다. 이들은 올 시즌 포스테코글루 체제에서 후보 혹은 명단 제외로 경기장에서는 많이 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구단을 떠나라고까지 했으나 떠나지 못해 계속해서 훈련하고 결국 스쿼드 등록을 마치긴 했습니다. 그래도 특별한 부상 변수가 있지 않는 한 이들을 선발 라인업에서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또한 스태프들도 초면인 사람들인데요. 함께 팀을 위해 일할 수 있게 된 비결에는 권한과 책임을 강조하는 리더십이라고 하는데요. 각 스태프들의 전문 분야를 존중해주고 그들에게 핸들을 맡겼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복 돋아주었습니다. 서로를 탓하지 않고 서로를 의지하고 권한을 주고 책임을 가질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들은 벌써부터 한 팀이 되어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콘테 감독은 의료팀을 향해 강하게 공개적으로 비난하기도 했는데요. 앙제 감독은 전혀 그런 모습이 없고 존중과 권한, 책임으로 스태프들을 하나 되게 하고 있습니다. 내부 관계자들은 하나같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변화되었다. 이제 일하는 것이 즐겁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다도 말하고 있습니다. 경기 전날에는 클럽하우스 숙소에서 잠을 청하고 경기하러 가던 문화도 바꾸었습니다. 편안하게 가족들과 경기 전날에도 쉴 수 있도록 배려하였고
결국 스태프들과 선수들은 만족해하며 권한에 대한 책임, 동기부여만 더욱 늘어났습니다. 라커룸은 아예 들어가지 않습니다. 캡틴 손흥민에게 라커룸을 맡겼습니다. 라커룸은 선수들의 공간이고 선수들 사이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손흥민을 비롯한 로메로, 메디슨이 함께 선수들을 독려하고 동기부여하며 함께 한 팀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갔습니다. 보란듯이 손흥민은 캡틴으로서의 역할을 너무나 잘 수행하며 현지 매체와 팬들의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 10월 1일 홈으로 리버풀을 초대하는데요.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는 토트넘과 상승세 속 리버풀과의 빅매치에 팬들의 관심은 더욱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다시금 손흥민 선수의 만점 활약을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